멍님 이거 프랭크 헤들리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오늘 프랭크 헤들리 얘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해보려고요. 이 프랭크 헤들리라고 하는 제라늄이 어떤 제라늄일까?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보시는 대로 계통을 보자면 펜시 제라늄이에요. 특징 같은 경우는 이 펜시 제라늄의 특징이 무늬잎 중심의 품종이라고 하는 건데 꽃보다는 잎이 포인트인 제라늄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꽃이 없어도 이미 완성된 상태의 제라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프랭크 헤들리의 역사는 19세기에 유럽에서부터 유행을 했었던 잎 감상용 제라늄, 그때 나온 게 이 펜시 제라늄이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등장을 했고요. 당시에 보면은 꽃보다는 잎의 패턴이라든가 색 대비가 더 중요한 시대였었어요. 이 시기의 흐름을 보면은 뭐 미시즈 폴락 우리가 많이 알죠. 저랑 미시즈 폴락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 프랭크 헤들리, 그리고 오컬드 쉴드라고 얘기하는 요 아이들이에요. 꽃이 아닌 잎으로 경쟁하던 시대. 왜 그러냐면 꽃은 잠시지만 잎은 계속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쩜 프랭크 헤들리는 이렇게 꽃까지 예쁜이에요. 잎이 작품이라고 하는 거, 녹색, 크림색, 황색이 섞인 이 마블링 무늬가 참 예쁘고요. 햇빛에 따라서 색 대비가 더 강해지는데, 그러니까 얘가 여름을 좀 많이 타요. 그래서 여름쯤 되면 이 크림색 부위가 갈변을 해서 말라가는 듯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펜시 제라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 가장자리 쪽이 이제 약한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알비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약한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꽃이 아니라 그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잎이 예쁜 건 뭐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꽃은 보조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꽃색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연한 핑크색에서 이 살구색 톤인데 얘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색깔이 있어요. 저는 이 색깔을 프랭크 헤들리 색깔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독특하게 아름다워요. 그 형태는 일단 홑꽃이라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이 느낌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라늄을 시작하신 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영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이에요. 가지가 과하게 늘어지지 않고 외목대 만들기에도 비교적 쉬운 편인데 그대로 놔두면 그냥 한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7렐레, 8렐레 내지는 이렇게 잘 정리되고 이거는 키우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놓은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안 잘라줄 수가 없거든요. 프랭크 헤들리를 비롯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어요. 자르면서 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 구입을 해서 보면은 작은 듯해서 선반에 있을 법한데 조금 지나면요. 요게 이렇게 길어져요. 한쪽 부분이. 대부분 유럽 제라늄 아이들이 요런 수영을 갖는 것 같아요. 오늘 얘들을 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세순댕강을 해서 삽목을 하려고 해요. 제일 쉽고 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쯤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대부분 처음 구입을 하시면 이 정도로 선반에서 키울만 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크거든요. 그 유럽 제라늄의 특징이에요. 이 펜시 제라늄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시중에 유통이 될 때는 유럽 제라늄이라고 불려서 유통이 되는데 얘들은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만들어진 애들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브리드 기능이 좀 덜 생겼어요. 우리 선반에 맞게끔 작아진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용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예 윗부분에서 딱 잘라졌죠? 이 윗부분에서 잘라져 버리면 생장점이 잘리는 거다 보니까 밑에 부분이 풍성해져요. 여기보다 확실히 풍성해졌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을 다
옆으로 이제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이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로 밑에 여기에 있던 새순이 빠른 속도로 자라서 키가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오늘 얘도 그렇게 해서 잘라주지 않으면 그냥 한쪽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잘라서 삽목하는 새순댕강 삽목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 영상 보면은 새순댕강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를 먼저 볼 것 같으면 꽃도 보고, 지금 꽃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딱 잘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꽃도 보면서 수영도 정리할 수 있게끔, 사실은 언제 잘라줬어야 되느냐면, 얘 같은 경우도 선반 한 40cm에서 키우려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꽃대가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잘라줬어야 돼요. 요 정도, 그냥 한 2-3mm 정도, 요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여기는 이미 잘랐잖아요. 잘라주다 보니까 여기 밑에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라줬을 때 다른 데 순따기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키가 잘 맞춰져서 가고 있어서 요 정도만 해서 지금 잘라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맞춰서 가고요. 여기 밑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삽목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꽃대가 여기 생겼기 때문에 이미 이 꽃을 볼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볼랍니다. 꽃도 봐야지요. 자, 여기쯤에서 딱 잘라서 꽃대 옆을 바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들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꽃도 탐스러워지고 오래가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꽃이 지고 나면 여기 밑에 새순 있죠. 왜 새순도 어느 정도 자라날 거예요. 얘도 잘라서 삽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 선반에서 키우는 기준이에요. 최종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이쯤이 될 것 같아요. 이쯤. 그래서 꽃이 다 지고 나면 여기를 딱 잘라서 그때 삽목을 해주시는 거. 자, 그거를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도 하고 삽목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꽃은 포기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그냥 잘라줄게요. 이 자리는 칼로 될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목질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아주 예쁜, 얘도 보면 높이가 거의 똑같죠. 요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원에서 크는 아이들을 우리 선반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작업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잘라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자라요. 또 자라고 자라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야외 정원이 있어서 걸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정도, 한 크기가 2배 정도는 되죠. 대신에 화분도 커졌어요. 이렇게 크게끔 하죠. 크게 키우려고 생각하시면 아까 여기 자르기 전에 분업을 해서 그냥 키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청주 전시회가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들 만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잘랐으면 이제 삽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삽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얘도 또 눈에 보이네요. 눈에 보이는데 뭐냐면 이쪽 가지가 너무 많이 자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쪽 가지가. 그래서 여기를 미리 좀 잘라주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잘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이 좀 작네요. 수시로 잘라가면서 수영을 맞춰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 부분 잘라서 삽목을 해주는 게, 이 밑에서 자라나오는 에너지를 밑을 자라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풍성한 수영을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톡 잘라서. 아이고, 너무 작아서 삽목이 될라나 모르겠다. 삽목? 내가 보기엔 삽목까지는, 일단 해보죠, 뭐. 해보죠, 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자라나오고 있는데, 이쯤에서 그냥 똑 잘라주는 게 나중 수영을 만드는데 훨씬 예쁠 것 같아요. 훨씬 안정적인데? 좋네요. 그리고 얘는 다 이미 잘라준 상태라서 이미 다 자르고 해서 다 정리가 됐네요. 그리고 밑에가 지금 자라나오긴 하는데 같이 나와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키를 위에 애들이랑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이제 삽목 타임. 자, 삽목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쓰실 때 이 상태로 쓰셔도 되고, 이거를 여기를 잘라서 쓰셔도 되고 하는데, 뭐 어디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짧게 삽목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작게 쓰거든요. 루팅 파우더 발라서. 아, 참 요즘에 루팅 파우더가 품절이 된 상태에서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 그 통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몰라도 공급이 안 되네요, 요즘에. 걱정이네.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얘도 조금 더 짧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길게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안전하게.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 1cm가 중요해요. 그 이상이 들어가 버리면 애들이 막 물러버려요. 그래서 삽목을 실패할 때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했더니 여기 1cm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순이 물이 닿게끔 되는 거. 여기 꽃대 있죠? 꽃대는 잘라주셔야 돼요. 꽃대 잘라주시고요. 요 꽃대 꽃 피우는 것 때문에 뿌리 내리는 거를 뒤로 밀어요, 애가. 그래서 단단하게. 이 고정핀을 꽂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삽수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꼭 넣어주는데, 아까 그러니까 삽목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게 새순이거든요. 여기 새순 부분, 요게 자라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잎들이 에너지를 만들고 요걸 자라게 하면서 여기 밑에 뿌리가 나오는 게 삽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물이 닿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물러버려요. 제일 연약한 부분이라서. 거기가 무르기 시작하면 뿌리 내리는 걸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썩어 가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물이 안 닿게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1cm 미만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정핀도 아주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삽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 속으로 들어갈 걸 1cm만 남겨놓으세요. 고정핀을 꽂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고정핀을 여기다 꽂을 거고, 그러니까 흙 속으로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자, 표시하면서 해야 되겠다. 자, 흙 속으로 요만큼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새순 부분은 물에 안 닿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루팅 파우더 발라서요. 자, 흙 속으로 들어가는 1cm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고정핀을 맨 아래 잎에, 지금 보니까 여기 꽃대가 있어요. 꽃대에 꽂으시는 거 아니에요. 꽃대는 잘라서 버리는 거고요. 그 옆에 이 부분에 꼭 꽂아주세요. 끄트머리까지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요렇게 해서 해주실 경우에는 삽목 성공률이 되게 높은데, 이제 실패하는 삽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초보이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 크게 꽂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해서 이대로 꽂았을 때, 왜 그러냐면 이대로 꽂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꽃을 피우느라고 여기 뿌리 내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꽃만 피우고 꽃이 폈으니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지 않았어요. 밑에서는 이미 끝난 거고, 꽃이 질 때쯤에서 잎이 다 말라가면서 죽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달려있는 거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삽수가 너무 커요. 왜 크냐면 지금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꽃꽂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도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빨아들여서 다들 여기 보내고 나면 뿌리에 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몸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이대로 꽂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당한 건 어느 정도 사이즈냐? 자, 여기서 조금 현실감 있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미 꽃대가 올라온 반대편 자리는 여기가 새순이었어요. 이게 새순 부분이 자라서 돼야 되는데 그 새순 부분이 잘라서 나가졌기 때문에 새순 반대편 부분은 새순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2로 치자면 이미 그
성인이 돼서 나온 이가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순이 나오진 않고 요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겨드랑이에서 새순이 나왔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여기 윗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고 했을 때 여기는 버리시고 여기를 살려서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또 보면은 1cm가 넘잖아요. 그래서 1cm 정도 되게끔 잘라주시고요. 요 상태로 갑니다. 루팅 파우더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제라늄의 구조를 읽으면 삽목이 훨씬 더 쉬워져요. 뿌리가 나는 부분과 그리고 새순이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보호해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엔간한 식물들 다 삽목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피는 어디다 꽂아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밑에 잎, 요 반대편 잎에다가 꼭 꽂아주시면 이쪽에서 새순이 자라 나오는 거를 핀이 곧 방해하지 않으면서 잘 자라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흙 속으로 들어간 거 1cm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윗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알코올을 뿌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루팅 파우더 살짝 발라주시면 여기에 수분이 안 들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흙 속으로 여기가 들어가 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앞쪽에도 말씀드렸던 새순에 물이 묻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 흙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저면 관수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거고요. 이거는 삽목이 끝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오일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상태로 두시고 5일 지나면 이 물을 다 먹거든요. 그러면 마른 상태로 이틀. 요거는 저희 영상 끄트머리에 그 뿌리 대박 CM송 나갈 때 나갈 거거든요. 근데 뿌리 대박이 왜 필요하냐면 뿌리 내리는데 좀 더 빨리 원활하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했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그러면 다시 꽂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기 새순이 자라 나와야 되는데 새순 잘려 나갔고요. 그리고 꽃에서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물에다 꽂아 놓으시면 꽃이 어느 정도 피는 것까지 보실 수 있어요. 완전히 개화까지는 좀 어려워도. 자, 그거에 반해서 이제 요런 경우는 또 살려 나갈 수 있어요. 볼게요. 왜 그러냐면 얘는 새순을 잘려나갔지만 얘는 이제서 새순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를 키우면 돼요. 이거를 꽂는 거를 흔히들 말하는 잎꽂이라고 하는 겁니다. 잎만 꽂는 거. 그래서 흙 속으로 들어갈 거 1cm를 남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흙 속으로 1cm 들어가고 새순은 물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 아래쪽 잎에 딱 꽂아서 흔들리지 않게끔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흙 속으로 1cm예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릴게요. 1cm가 아니잖아요. 자, 고정핀을 제가 여기 밑에까지 꼭 꽂아서 흙에 밀착을 시켰잖아요. 지금 얘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1cm가 넘어가요. 그 상태에서 요것도 이제 삽수를 좀 잘라서 정리를 할게요. 위에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고 요렇게 해서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흙 속으로 들어가서 고정핀을 흙 안에까지 꼭 꽂아줘야 되는데, 자, 고정핀을 꼭 꽂아줘야 되는데 1cm가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이렇게 긴 게 들어가면 이미 1.5cm 정도 되죠. 이것까지 쭉 들어가서 1cm만 딱 넣을게요. 1cm만 넣고 그 다음에 고정핀을 이렇게 해서 꽂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덜렁덜렁 하나 많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cm를 남겨놓고 요만큼만 꽂아주시면 꽂으면 흙 안쪽으로 1cm가 들어가고 고정핀이 들어가서 여기를 꼭
꾹 눌러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걸 1cm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삽목이 성공하지, 뭐 여기저기에서 삽목하시는 법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률에 따른 거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초보인데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에 충실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가 흙 속으로 길게 들어가면 물러버리더라. 그래서 짧게 1cm만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뿌리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얘가 나 안정적인 환경에 들어왔어 느낄 수 있게끔 고정핀을 꽂는 데 있어서 이 고정핀이 땅 여기 안에까지 쑥 들어가서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새순에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거. 요 정도 4가지를 지켜주시면 엔간한 삽목들은 되더라고요. 이제 뭐 한여름이나 막 진짜 누구나 안 될 때 뭐 이럴 때 아닌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지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아주 초기에 요거 자르면서 이거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돼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아직은 약한 줄기라서,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가 이제 1cm가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연해요. 본래는 이 밑으로 해서 요거 떼고 요렇게 1cm를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안으로 넣어서 쭉 해서 밑에까지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새순 부분이 물에 안 닿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저명관수로 하면 이런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만 해주면 얘도 어차피 밑에서 이제 위로 자라 나오면서 밑에 부분에 뿌리를 몇 개 뿌리가 생기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하면서 몇 개야 총? 8개를 만들어 봤네요. 요 다음에는 이제 바로 물을 부어서 놔두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3주 후에 뿌리 나와 있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알람을 맞춰놔야 되겠다. 알람 맞춰놓고 제가 3주 후에 뿌리 나오는 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딴딴딴딴딴 제 시그널로 사용하고 있는 프랭크 헤들이 삽목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삽목하는 법까지 쭉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프랭크 헤들리의 총 집결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쟤라는 말이죠. 분갈이보다 삽목이 더 중요해요. 꼴랑꼴랑 힘이 빠질 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잘라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한 포트에서 두 생명이죠. 자르고 뽑고 기다리면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요. 쟤라는요 다시 시작할 수
채로 이틀만 꼭 참아요. 그러면 어느새 3주 후 하얗고 예쁜 뿌리가 보여요. 제라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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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나 버리는 식물이 아니에요.